객체란 그 어, 우리가 대상이에요, 말 그대로. 오브젝트, 대상이에요, 대상. 객체는 변수들을 가질 수 있고, 숫자든 문자열이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 했었죠. 학생이면 시험 점수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험 점수들을 가지고서 총점, 평균, 뭐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객체들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럼 똑같은 모양의 객체들에서 동작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메서드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자료 타입이 그게 클래스인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한 것들을 보면 2차원 평면의 점이다. 그러면 2차원 평면의 점은 x좌표라고 하는 변수와 y좌표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예요. 그러면 이 x좌표와 y좌표를 이용하는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모든 포인트 객체는 음, 모든 포인트 객체는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x라고 하는 변수, y라고 하는 변수. 그것 이외에 다른 변수들은 안 가져요. 그게 객체인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인 거예요. 그리고 move라고 하는 변수는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x좌표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y좌표를 바꿔주는 게 move라고 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는 이 move라고 하는 메서드는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메서드를 호출하는 곳은 항상 어떤 객체에서 점 하고서 메서드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어떤 객체에서 점 하고 메서드를 호출을 해요. 리스트,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코드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뭐,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my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1, 2, 3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얘를 1번이라고 할까요? 1번이라고 하고 my 리스트 2번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도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생성자 넣을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이 리스트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니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리스트는 그 특별하게 대괄호만 써도 그게 리스트다라고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었던 거고 생성자를 가지고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자, 어쨌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는 없죠. 맵하고 필터 할 때는 저 생성자를 우리가 썼었죠. 기억나세요? 맵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스트를 리턴해 주지 않았고 매핑된 객체만 줬기 때문에 매핑된 객체를 다시 리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 안에다가 매핑된 객체를 넣는 기억 안 나세요? 왜 조용하지? 기억나셔야 되는데 네. 그게 생성자였어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였던 거예요. 생성자였던 거고 my 리스트 1번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얘는 5라고 하는 값을 누구한테 append 해주는 거예요? 1번 객체한테 append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서드를 누가 호출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메서드를 어떤 객체가 호출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마이리스트, 마이리스트 2번에서 어펜드를 하겠다. 뭐 홍길동이라고 어펜드를 하겠다. 얘는 문자를 누구한테
추가를 해주는 거냐면 마이리스트 2번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메서드를 호출하는 주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거 그림으로 보면 이거예요. 얘는 이 어떤 메모리에 있는 리스트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를 새로운 거를 추가하는 거고 여기서는 똑같은 어펜드인데 다른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메모리 다른 곳에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에다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를 새로 추가하는 거고. 어, 그, 이런 것들을 연습해 본 거예요. 어, 그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가 설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가 가져야 되는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변수들은 뭐 숫자 타입, 문자열 타입, 뭐 여러 가지 타입들을 가질 수 있고 개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기능들을 하려면 공통적으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설계하는 게 그게 클래스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값들은 초기화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값이 없으면 연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값들을 미리 넣어주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주는 게 생성자예요. 어. 변수를 만들고 변수의 값을 넣어주고 이렇게 처음에 값을 넣어주는 거를 초기화한다, 이니셜라이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하면 여기서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 위쪽에 다 2번 문제를 보면 2번 문제에서는 width와 heigh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 그 다음에 1번에서는 radius라고 하는 한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 이런 객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때 셀프의 의미는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를 얘기해요. 메서드 이름 앞에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메서드를 불러주는 객체가 있잖아요. 얘가 그 클래스 소스 코드에서는 셀프를 의미해요. 그럼 셀프는 뭘 가지고 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수들을 참조할 때에는 셀프 점 하고 변수를 쓰시면 돼요. 메서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 넓이나 둘레 길이. 여기서도 넓이나 둘레의 길이, 뭐 여기서는 뭐 이동시킨다. 다른 점들과의 거리를 계산하겠다. 뭐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또 다른 메서드들 연습하기 전에 몇 가지 그 메서드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를 출력하면 대괄호 이렇게 출력을 해줬죠. 그죠? 음. 근데 우리가 만든 클래스, 뭐, 렉탱글이나 아니면 서클이나 아니면 여기서 만든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여기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p2 이렇게 출력을 하거나, 그죠? 어, 포인트, 오브젝트 이렇게 출력해주죠. 그러면서 어디에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 출력해주죠. 그 다음에 P2라고만 해볼까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그죠? 네. 포인트, 뭐가 빠졌어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에 만들어졌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죠?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p2라고 하는 객체를 넣어가지고 p2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문장을 만드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줬고, 이렇게 출력을 해줬고, 그 다음에 p2를 출력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오브젝트 빼고 포인트인데 여기에 만들어진 포인트예요라고만 출력해주고 있죠. 그죠? 어, 약간 다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우리 리스트는 어땠을까?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리스트 뭐 리스트라고 해버리면 생성자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my list라고 할까요? 뭐 1, 2, 3. 자,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가 있는데 프린트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와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으로 그냥 출력할 때 두 개가 똑같네요. 얘는 그죠? 얘도 객체예요. my list라고 하는 것도 객체란 말이에요. 그죠? 객체인데 우리가 만든 클래스처럼 무슨 무슨 클래스의 오브젝트 어디 어디에 만들어진 오브젝트 뭐 이런 얘기가 없이 그 내용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직접 보여주고 있죠. 프린트로 출력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이거는 코드셀에서 제일 마지막 라인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네. 익스프레션 식을 출력할 때에도 그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어떤 메서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메서드를 뭐라고 파이썬에서는 뭐 마법 같은 메서드 그래가지고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요 코드는 그냥 남겨두죠. 남겨두고 목차로 클래스의 매직 메서드 이렇게 할게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몇 가지만. 어, 클래스를 임의로 하나만 정의를 할까요? 임의로 하나 정의할게요. 뭐 뭐라고요? 펄슨? 사람? 이렇게 할까요? 사람? 음. 간단하게 생성자 하나만 만들게요. def, init, self는 있어야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하고 나이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름하고 나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들어질 때 네임을 어떤 값으로 문자열로 초기화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는 나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서 나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까지만 펄슨을 만들어 볼게요. 네, 실행했습니다. 실행했죠. 여기 있는 init도 마찬가지. init도 요거 매직 메서드 중에 하나예요.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고요. 언더스코어 두 개로 끝나는 메서드들. 이런 메서드들이 전부 다 클래스의 매직 메서드예요. 마법, 마법 같은 메서드. 우리가 얘를 직접 호출했나요? 아니죠. 얘 언제 호출됐어요? 생성자를 불러주면 자동으로 호출됐죠. 그죠? 어. 눈에 보이지 않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처럼 person 우리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죠. init 메서드가 자동으로 실행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16살?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객체를 생성을 했죠. 이게 객체 생성이에요. 객체 생성. 생성자가 한 일은
생성자가 한 일은요, 이런 일을 했어요. 생성자는 메모리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에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 변수의 이름은 name이라고 고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 변수에, 그 변수에 아규먼트를 그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ag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ag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두 번째 값을 거기다가 저장을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16이라고 하는 숫자가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P1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와 age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란 여러 개의 변수들 한껏 가지고 있는 이 뭉뚱그려서 만들어진 거. 이거 전체를 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얘를 찾아갈 수 있는 거. 음.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변수가 여기에 있는 P1이라고 하는 변수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참조 연산자를 쓴다는 얘기는 뭐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은 여기 있는 변수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점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점은 이 화살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살표를 의미한다.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찾아간다. 예. 네. 이거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를 참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체를 참조한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자, 근데 우리는 얘를 프린트 이렇게 써요. 프린트 P1, 펄슨 1이라고 할 걸 그랬군요. 포인트도 얘를 썼었는데. 뭐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이죠.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는 문장. 그래서 이 문장이 실행되니까 프린트 함수가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거고. 자, 여기서는 이거는 뭐예요? 어떤 변수나 그죠? 변수나 식을 누가 자동으로 출력을 해준 거예요? 코드셀에, 코드셀, 코드셀에, 수, 저기, 코드가 여러 줄이 있을 수 있죠. 코드가 여러 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줄 중에서 코드셀에서 가장 마지막, 마지막 줄에 있는, 마지막 라인에 있는, 줄에 있는 변수나 식은, 어, 식은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출력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식을 영어로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xpression. 그 자동으로 출력되는 문자열이 이거였었어요. 두 개가 살짝 달라요. 근데 뭐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person 클래스 오브젝트다.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 person이다. 어디에 만들어져 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만들어졌다. 이런 숫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 하고서 출력하면 이렇게 프린트 하고서 사람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름이 뭐고 나이가 뭔지 그게 출력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항상 프린트, F 스트링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하나씩 만들었죠. 위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그쵸? 첫 번째 점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점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점을 만들었을 때 그 두 번째 점을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똑같은 코드인데 변수 이름만 바꿔가면서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자, 이게 메서드로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메서드로. 아까 제가 여러분들 하신 거 보니까 이거 메서드로 만드신 분 계시더라고요. 만들어서 그 메서드 호출해서 이런 똑같은 작업을 하는 코드를 귀찮게 안 하신 분도 계셨죠? 계셨죠? 어.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물론 메서드를 만드는 건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dir이라고 할게요. dir. 그 다음에 p1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 있죠.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고 있고 끝날 때 언더스코어 두 개로 끝나고 있어요. 그죠? 아닌 거는 딱 두 개밖에 없네요. age하고 name. 이건 우리가 만들어준 변수. 우리가 만들어준 변수가 name이라고 하는 변수하고 age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줬잖아요. 얘네들 말고는 전부 다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죠. 얘네들이 매직 메서드예요. 물론 이 중에 메서드가 아닌 것도 있긴 있어요. 메서드가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다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포인트 클래스도 이거랑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포인트 클래스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 있죠. 우리가 만든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도 얘랑 똑같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위쪽에, 그러니까 지금 P1은 이름이 겹쳐버려가지고 얘는 지금 못 써요. 못 쓰니까 여기 P2 있죠, P2. 얘는 아직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얘는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요 프린트 한 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좀 볼게요. dir P2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 P2는요, 포인트였어요, 포인트. 포인트는 X좌표, Y좌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distance, move 이거 우리가 만들었던 메서드 이름들. 그죠?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 x, 변수 y,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distance라고 하는 메서드, move라고 하는 메서드. 자, 이것 말고 위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 똑같은 이름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클래스, 그 다음에 우리가 init 있을 거예요. init. 없나? 왜 안 보이지? 네. 여기 str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등등등. REPR 뭐 이런 거 있고. 등등등등등. 여기 있는 이름들은 아까 펄슨 객체에서 봤었던 것들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모든 클래스는 이런 그 내용들을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메서드면 매직 메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직 메서드라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우리 렉탱글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렉탱글 클래스에서 변수 렉트 1번 있었어요. 렉트 1번도 dir 이렇게 해보세요. 똑같은 이름의 그 언더스코어 두 개로 시작하는 속성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런 녀석들을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매직 메서드를 바꿔버리면 프린트가 되는 내용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린트할 때 필요한 게 문자열이 필요하죠. 문자열. str이 문자열 아닌가요? 이거 메서드 이름이에요. str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 때요. 여기다가 def underscore str
self라고 하는 함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str은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지켜주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str은 아규먼트를 갖지 않아요. 셀프를 제외하고 다른 아규먼트를 갖지 않습니다. 두 번째, str은 반드시 문자열을 리턴해야 돼요.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왜 문자열을 리턴해줘야 되냐면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return 이렇게 해볼게요. return. 문자열을 리턴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 자, 문자열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F스트링으로 만들어서 리턴할 수 있어요. 음. 이름하고 나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펄슨이다. 펄슨이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나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는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셀프가 뭘 가지고 있어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셀프가 age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겠죠? 맞아요? 네. 자, 클래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실행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 그러면 바뀐 클래스, 바뀐 설계도로 객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밑에 객체 생성하는 코드도 다시 실행. 자, 프린트문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아까랑 달라졌죠? 어떻게 출력해 줬어요? 우리가 만든 문자열로 출력을 해줬어요. 프린트는.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익스프레션 출력 볼게요. 익스프레션 출력.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그대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프린트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프린트 함수는요. 프린트 함수는 숫자를 넘겨주게 되면 숫자는 1, 2, 3, 뭐 1.23, 뭐 이런 것들이 숫자들이잖아요. 그 숫자에 해당하는 문자들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3이다 라고 하면 123이다 라고 하면 컴퓨터에 폰트가 깔려있잖아요. 폰트. 그죠? 2를 나타내는 폰트, 2를 나타내는 폰트, 3을 나타내는 폰트가 있잖아요. 그 폰트로 어떻게? 콘솔 창에다가 1, 2, 3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숫자인 경우. 문자열인 경우는. 문자열은 문자열은 글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글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글자에 해당하는 폰트들을 찾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콘솔 창에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는 문자열이 아니죠. 도대체 객체를 어떻게 화면에 출력을 할까? 그것도 모든 객체를 어떻게 출력할까? 이렇게 하니까 프린트 함수를 만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모든 객체는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가 생겨난 주소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자열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프린트 함수는 클래스의 이름과 그리고 생성된 객체의 주소값을 이용해서 자기가 문자열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자열들을 만들어서 그 문자들에 해당하는 폰트들을 컴퓨터에서 찾아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콘솔 창에다 찍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str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버리면 프린트 함수는 그런 귀찮은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클래스 이름 찾고 그 다음에 객체가 생성된 메모리 값 찾고 이런 귀찮은 작업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함수는 정리를 하자면 프린트 함수는요.
그 클래스가 str 함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봐요. 그리고 그 str 함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 있죠. str 함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화면에 그대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할 때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주게 되면 프린트라고 할 때 이 우리가 만든 문자열대로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익스프레션을 출력하는 거는 안 바뀐다 그랬죠. 익스프레션을 출력하는 건 안 바뀌어요. 자, 그럼 익스프레션은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함수가 있어요. 익스프레션을 출력하기 위한 함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REPR입니다. REPR도요. 이거 representation이라는 뜻이에요. representation. 표현이라는 뜻이죠. 표현. representation도 스트링 함수와 마찬가지로 아규먼트를 갖지 않습니다. 셀프를 제외한 아규먼트 갖지 않고요. 반드시 문자열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까요? 조금 다르게 만들게요. 여기서는 뭐 사람, 이름, 한글로 다 바꾼 거죠. 나이 이렇게. 자, 여기서도 할 일은 똑같겠죠? 셀프.name을 출력하는 거고 그다음에 셀프.age를 출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클래스 바뀌었죠. 그럼 다시 실행. 이걸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다시 실행. 프린트 함수 다시 실행. 프린트 함수는 바뀐 거 없어요. 자, 익스프레션 실행. 자,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서 만들어준 함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출력을 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 출력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익스프레션은 누가 만들어주는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거냐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REPR,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주는 문자열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개가 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스트링 함수가 만들어주는 문자열과 REPR 함수가 만들어주는 문자열이 다르면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주는 내용과 익스프레션이 출력하는 내용이 다른 거고요. 다른 거고 str 함수와 REPR 함수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이 같으면 그러면 그 리스트처럼 리스트는 위쪽 볼까요? 프린트로 리스트를 출력하든 변수 이름으로 리스트를 출력하든 똑같았죠? 똑같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스트링 함수, REPR 함수가 똑같은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프린트 함수는요. 프린트 함수는 어, 그래서 오브젝트를 넘겼을 때예요. 오브젝트를 아규먼트로 넘겼을 때 어, 프린트 함수는 오브젝트 객체에 무슨 함수가 리턴해주는 st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을 콘솔 창에 출력을 해주는 게 이게 프린트 함수의 기능이에요. 이게 기능이고 익스프레션인 경우에는 식 익스프레션은 식은 객체의 무슨 메서드냐면 REPR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문자열을 콘솔 창에 문, 문자열이 콘솔 창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으면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스트링 함수와 REPR 함수를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더 쉬운 방법은요. REPR 함수만 만드셔도 됩니다. REPR 왜 그러냐 하면요. 프린트 함수는요. 첫 번째 뭘 찾냐면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지를 찾아요. 스트링 메서드가 없으면요. 두 번째로 찾는 거는 REPR 메서드를 찾아요. 자, 볼까요? 얘를 주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펄스는 무슨 메서드밖에 없어요? REPR 메서드밖에 없죠. 자, 요거 다시 실행. 다시 실행. 그 다음에 클래스가 바뀌었으니까 생성자도 바뀐, 그 객체 생성도 다시 해줘야 돼요. 객체 생성 다시.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실행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출력이 됐어요? REPR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출력이 됐죠. 익스프레션은 당연히 바뀌는 게 없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면은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프린트 함수는 여기다 텍스트로 쓸게요. 프린트 함수의 동작 원리. 프린트 오브젝트 함수의 동작 원리. 첫 번째 뭘 찾는다? 프린트 함수는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의 str 메서드. 이거 굵은 글자로 나와버려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str 오브젝트에 str 메서드가 있으면 그 st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st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오브젝트에 REPR이라고 하는 이게 두 번째 단계. 스트링 메서드가 없으면 없으면 그다음 두 번째로 찾는 건 무슨 메서드를 찾는다? representation 메서드를 찾는다. 네. 이렇게 REP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REPR까지도 없었다. 어, 오브젝트가 오, 오브젝트에 스트링도 없고 str도 없고 str 메서드도 없고 그 다음에 REPR 메서드도 없고 representation 메서드도 없고 메서드들이 없으면 그때 만들어주는 문자열은 뭐냐면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 다음에 add 그리고 뭐 0x 이런 형식의 클래스 이름이겠죠.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었던 거예요. 우리 클래스에서 스트링 메서드도 만든 적이 없었죠. representation 메서드도 만든 적이 없었죠. 둘 다 없었기 때문에 메서드 두 개가 없었기 때문에 출력하잖아요. 출력하면 항상 어떻게 무슨 클래스 오브젝트 앱 어디 항상 그렇게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위쪽에서 우리가 출력했었던 것들 보세요. 어, 여기서부터 볼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부터 볼까요?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었죠? 여기에서 스트링 메서드,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 만든 적 없었죠? 안 만드니까 여기 스튜던트 어떻게 출력했어요?
클래스 이름 오브젝트 add 이렇게 해서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줬단 말이에요. 모든 클래스가 다 이렇게 출력이 돼요. 스트링과 레프리젠테이션이 없으면. 자, 여기서 서클 만들었죠? 서클 클래스에 스트링하고 레프리젠테이션 없죠? 자, 이거 없으니까 출력하세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출력했어요? 서클 오브젝트다 at 어디 어디에 이렇게 출력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역할은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뭘 찾는다? str 메서드를 찾는다. 이게 있는지를 찾는다. 있으면 str이 리턴해주는 문자를 출력해주고 이게 없다. 그럼 두 번째로 찾는 거는 REPR 메서드가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REP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를 출력해요. 근데 둘 다 없다? 그럼 자기가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오브젝트, add 하고서 문자를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프린트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클래스 안에서 무슨 함수만 만들면 프린트와 익스프레션이 동일하게 출력이 될까요? REPR만 만들어주면 프린트 함수가 리턴해주는 것도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이 리턴해주는 것도 동일한 문자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만드시던가 그러면은 따로따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만들더라도 똑같은 문자열을 리턴해버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직 메서드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메서드가 이 스트링이나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 얘네들 이게 있으면 편리해요.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를 직접 호출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프린트만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프린트만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그 만든 메서드를 호출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매직 메서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우리가 호출하진 않지만 누군가 자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서드들 그런 것들이 매직 메서드고 가장 대표적인 게 스트링과 레프리젠테이션이에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 매직 메서드 알려드렸어요. 두 가지 매직 메서드 알려드렸고 dir이라고 하는 함수는 얘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변수 이름 그리고 메서드 이름 이 속성들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dir이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dir을 이용하시면 어떤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모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매직 메서드 이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네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EQ, equal이란 뜻이고요. equal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GT, greater than이기 때문에 이건 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만들면 이런 메서드를 또 만들어주면 또 어떤 기능을 또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근데 뭐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일단은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스트링 메서드 요거만 일단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또 많이 지나버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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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파이썬에 클래스, 리스트 하고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이 클래스가 뭘 만들고 있었냐면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리턴 하면서 어떤 문자를 리턴하게끔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얘가 뭐 어떻게 만들어준 거냐면 요렇게 출력하게끔 문자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네. 뭐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대괄호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 원소 출력하고 쉼표 출력하고 원소 출력하고 쉼표 출력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닫는 걸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문자열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문자열. 그런 기능을 하는 이런 스트링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프린트하면 리스트가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게 리스트 클래스가 이런 걸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 클래스는 딕트. 우리 타입을 출력하면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 딕트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클래스 딕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str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고 있었고 얘가 어, 중괄호로 시작하고 중괄호로 끝나는 문자열을 리턴하는 그런 메서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했었던 거. 네. 답변 있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